안녕하세요. 의사가 말해주는 건강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이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진행성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보통 3기에서 4기가 대다수가 넘을 정도고 1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겨우 1%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극소수거든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은 췌장암이 다른 암을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생존을 보이고 있어서 보통 이제 10에서 15% 5년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발병률 자체가 드물지만 한번 이제 발병을 하면 거의 이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췌장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췌장암은 이제 흔하게 위험 요소가 정해져 있긴 해요. 흡연자, 그 다음에 만성 알코올 중독자 가까일 정도로 자주 음주를 하시는 분, 그리고 만성 췌장염에 걸리셨던 병력이 좀 있으신 분들, 또는 유전력이 되게 있으신 분들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혈액형은 근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 배 나온 아저씨들이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 90%가 잘 모르는 췌장암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 증상 자체가 워낙에 모호하다 보니까 배를 아프다고 해서 발견이 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90%가 복통이나 명체통이나 어떤 통증을 호소를 하는데 왜냐하면 췌장 위치가 복벽을 가로지르면서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고 즉 그 말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진단이 된다. 대부분은 이제 복통이나 황달 그다음에 체중 감소를 췌장암 환자분의 절반 넘게 증상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췌장을 진단받기 전에 당뇨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즉 당뇨의 증상,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보이시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췌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황달 수치와 관련이 되는데 황달로 인해서 담즙이 배출이 잘 안 되면 피부 쪽에 가려움을 느껴줄 수 있거든요. 피부색이 변하는 거, 눈동자 색깔 변하는 거, 동반해서 가려움증도 황달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췌장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중요한 첫 증상이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통증입니다. 애매모호한 통증으로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호소를 꽤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랑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췌장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피로입니다. 췌장암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암에서도 이거는 공통적인데 당연히 암세포가 커짐으로 인해서 내 정상 세포들은 기력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떨어지게 되고 식욕이 감퇴하면서 소화불량,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췌장암에 의한 통증은 흔히 말하는 등통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췌장 자체가 등뼈 척추 쪽 가까이 딱 붙어 있어요. 척추뼈를 거의 감싸듯이 하면서 있어서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가 커지면서 주변에 신경세포와 신경적을 누르기 때문에 등통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명치 통증, 그리고 복부 통증, 애매모호한 뭐 배꼽 주변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는 모든 암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각종 암에 발병할 확률이 35%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췌장암이 제일 흔하게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 장기 자체가 당 조절을 하는데 아주 키포인트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없으면 당 조절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췌장 자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일하게 분비하는 기관이고 췌장암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당뇨에 진단받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췌장 자체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 수치 조절이 당연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3년 안으로 당뇨 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췌장암을 발견할 확률이 똑같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당연히 이제 암의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암세포가 당연히 커질수록 내 몸의 정상세포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와도 습득은 안 되고 오히려 계속 남한테 주는 꼴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먹어도 살은 안 찌고 그리고 기운도 없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손에 꼽자면 통증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들어서 계속 배가 어딘가 계속 아프다.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당연히 적신호거든요. 원래는 이제 췌장이란 자체가 장기가 뱃속에 되게 깊이 있으니까 초음파로 잘 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췌장이 안 보이는데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 잘 없어요. 췌장은 어느 정도 다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제일 가성비 좋은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검사자에 굉장히 의존하는 검사다 보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꼭 받으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췌장암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병변을 보는 거는 CT입니다. 조형 증강을 넣은 CT인데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이제 초음파를 먼저 했을 때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거라서 첫 번째로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검사긴 하세요. 왜냐하면 조형제도 들어가고 방사선의 위에도 있기 때문에 매년 주구장창 찍기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초음파고 그 다음에 필요시는 이제 복부 CT 혹은 췌장 MRI가 또 있는데 MRI도 굉장히 좋은 검사긴 하지만 췌장이 정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접근성이 되게 낮은 검사입니다. 큰 병원 외에는 찍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초음파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의심이 되는 소견에 한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초음파 내시경은 아주 국소적인 부분을 자세히 보는 거라서 전체적인 췌장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살짝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것 역시 검사자에 의존하는 검사다 보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검사라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가족력도 있고 췌장암에 관한 위험인자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복부 CT를 추가해서 받으시면 되고 혹은 초음파는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안전한 검사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내가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복부 CT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의 위에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당연히 다 가능하고 20대부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40세부터 복부 CT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계 가족이나 유전력 이게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 20대도 복부 CT를 한 번쯤 찌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살찌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셔야 돼요. 췌장은 지방에 되게 약한 장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소화할 때는 또 췌장에 힘이 없으면 지방 소화가 힘들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날은 췌장이 죽어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췌장을 자꾸 고생시키면 돌연 변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췌장 암세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췌장의 로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음식을 드셔야 해요. 그게 바로 저지방 음식, 그리고 또 하나가 당 성분이 높은 것도 당 수치와 조절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음료수 전부 다 과당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당이 들어간 음료와 시럽이 들어간 거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흔히 우리가 되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스포츠 이온 음료라든지 비타민 음료수는 알고 보면 다 가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 말고는 음료수 자체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을 도와주고 싶은 운동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은 당 수치와 조절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려면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이 많아지면 우리 몸 안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근육세포가 많아지면 근육세포가 점점 당을 먹어버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하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췌장을 함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러닝을 하고요. 유산소 운동과 플러스 근육까지 하체가 되게 튼튼해지고 있어요. 뛰다 보면은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운동의 효과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것들 웬만하면 혼자 실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지방 식품 피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일절 안 마시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췌장암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췌장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통해서 걱정 없는 생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췌장암을 예방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